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3일 저녁 6시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G20 회의를 끝내고 뉴질랜드로 가는 전용기에서 김정은의 답방 관련 발언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김 위원장 답방은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답방 자체가 이루어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 모든 국민이 상수로 환영해 줄 것이라 믿는다. 김 위원장 답방을 두고 국론 분열은 있을 수 없다. 보수 진보 여야가 따로 있겠느냐. 그 자체로 세계에 보내는 평화적 메시지, 비핵화에 대한 의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 등 모든 것을 담은 것이다.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할지는 김 위원장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했는데 이 발언 전부 다가 문제입니다. 우선 국민이 상수로 환영해달라고 그러는데 반국가단체, 수괴, 전쟁범죄자, 민족 공멸의 핵무기를 만든 자, 천안함 폭침과 관련이 있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인도 범죄자로 유엔에 의해서 국제형사재판소 회복감으로 지정된 자, 그리고 민족 반역자의 3대 독재자, 그리고 형을 금지된 독극물로 독가스로 살해한 자, 한 번도 입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말해본 적이 없는 자, 이 자가 서울 답방하는 것이 이게 평화의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공산화하겠다는 메시지입니까?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밝힌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핵무기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점령군처럼 공산화하겠다. 이런 뜻을 만방에 알리는 것이 되겠죠. 말하자면 대한민국 국민이 김정은을 환영하는 것은 유대인이 히틀러를 환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스탈린을 환영하는 것과 같아요. 만약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상이 히틀러를 환영하자, 스탈린을 환영하자, 상수를 들어서 환영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족과 평화라는 이름으로 피와 구분, 선악 구분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그러나 중대한 법률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의 모든 근거를 훼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바로 이런 경우에 처벌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이 법은 국가보안법의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놓고 헌법 제7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 등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딱 여기에 해당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권유하는 대로 김정은을 상수를 들고 환영하는 국민이 있다면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의 처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쟁범죄자, 테러 지령자,
민족 반역자, 반인도 범죄자를 한국 사람들이, 국민들이 상수를 들어서 환영하면은 그 자체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아예 부정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하라고 지금 권유하고 있습니다. 권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권유를 따르는 국민들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대통령은 외환의 죄를 빼고는 임기 중에 형사소추를 안 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발언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니까 형사소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될 수도 있다. 이 국가보안법 제4조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92 내지 97조, 99조, 제250조 제2항, 제338조, 제340조 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각조의 형에 처한다.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그러니까 형법에 규정된 행위를 북한을 위해서 할 때는 국가보안법 제4조로 처벌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여적죄라는 겁니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지금 정신 차려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 동조했다가는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원히 정권을 잡아서 수사기관을 또는 재판소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영원하지만은 헌법은 영원하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3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권유에 따라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을 환영합니다. 라고 피켓 들고 나갔다가는 사진 찍혀가지고 두고 웃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이 바뀌면은 처벌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럴 때 헌법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국가보안법을 봐야 됩니다. 헌법과 국가보안법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보다는 훨씬 더 힘이 셉니다. 힘이 셉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가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함으로써 북한 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는 북한 노동당 정권이 우리의 영토를 불법 강점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1조는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 통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헌법 제4조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유통일하라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1조, 3조, 4조를 합치면 북한 노동당 정권, 즉 김정은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자유통일을 해가지고 북한 지역까지 포함한 우리의 영토,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라. 줄이면 김정은을 제거하고 평화적으로 제거하고 자유통일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반국가단체 제거 대상인 평화적 제거 대상인 김정은을 마치 평화적 메시지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미화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상수를 들고 환영하라는 권유를 하는데 이 말 믿다가는 대대로 지탄받고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경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일
김일성이가 주로 누구를 죽였습니까? 일본 사람을 죽였습니까? 중국 사람을 죽였습니까? 동족을 죽였지 않습니까? 남침 전쟁으로 약 300만 명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굶겨서 한 200만 명 죽였을 겁니다. 그리고 강제수용소에서 한 100만 명, 5, 600만 명을 죽인 자입니다. 우리 2000년 역사상 한민족을 이렇게 많이 죽인 자가 있습니까? 죽이기만 했습니까? 지금 북한 사람을 난쟁이로 만들어가지고 남한 사람들보다 키가 10cm나 짧게 만들어버리고 평균 수명도 남한보다 한 12년 덜 살게 만든 민족을 노예화하고 열등화하고 소인화시킨 자 아닙니까? 그 자를 평화의 사도인 것처럼 상수로 환영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권유를 국민들은 거부해야 합니다. 상수로 반대해야 합니다. 김정은 서울 방문을 상수로 반대해야 그게 제대로 된 국민인 것입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이 김정은 서울 방문에 대해서 빨리 당론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오늘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더 분명하게 한국의 언론사의 명예를 걸고 저널리즘 원칙에 입각해서 김정은 한국 방문 찬성 반대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이런 문제는 공론화해가지고 열띤 토론을 해야 합니다. 열띤 토론을 해야 합니다. 백두혈통이란 말을 마구잡이로 쓰는데 백정혈통 아닙니까? 왜 백두산을 거기다 갖다 붙입니까? 백정혈통. 지금 백정은 없습니다만 과거에 조선조 시대 때 백정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 표현입니다만 동족을 500만, 600만을 죽인 김정은을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번영된 삶을 사는 한국인들이 환영한다고 하면은 국제사회에서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할 겁니다.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